여러분, 아베노믹스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게 돈을 좀 많이 풀어서 기업이 여유를 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라 이런 뜻.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돈을 많이 푼다는 뜻은 환율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한다는 뜻은 높아진 환율에서 수출이 많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많이 국내로 이익이 난다는 뜻도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일본의 통화정책 향방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베노믹스라는 게 돈 풀어서 기업의 이익을 많이 내면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다가 소득을 더 늘려서 소비를 더 많이 하겠다. 이게 핵심인데 문제는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월에 4.2%까지 올라갔습니다. 4.2%라는 것은요, 여러분 41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41년 4개월이요. 야, 장난 아니죠. 이게 일본은요, 디플레이션에 그동안 빠져 있었거든요. 뭐 일본식 불황이라는 게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저성장, 저물가. 심지어 물가가 2022년 3월에는 0.8이었습니다. 0.8.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쭉쭉쭉쭉 올라가서 4.2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4월 말이면 퇴진을 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 내정자가 지금 청문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물가가 4.2%가 올라갔는데 이거 놔둘까요? 여러분, 청문회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청문회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정세에 대응해 국리하면서 금융 완화를 계속하겠다. 쉽게 말하면 아베노믹스를 따라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베노믹스를.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아베노믹스를 따라갈 수 있을까? 4.2%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게 방어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도 사실은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 살짝 꺼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 수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뭘 했느냐? 장기 금리 변동 용인폭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0.25%였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해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장기 금리는요, 변동폭이 플러스 0.5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단기 금리는 아직도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 금리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통화정책의 수정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 지금 구로다 총재 때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에다는 어떻게 할까요? 우에다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성이라고 하잖아요. 대장성이면 일본의 재무성을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기획재정부 같은 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재무성 출신들이 일본은행 총재를 계속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우에다 카즈오 총재는 아니에요. MIT를 나왔고요. 학자 출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수장을 맡잖아요. 수장. 어느 단체의 우두머리를 맡으면요, 나만의 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나만의 정책. 이것은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에다 카즈오 총재는요 분명히 구루다 총재와 다른 정책을 저는 펼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물가까지도 4.2%까지 올라가니 이거 잡으려고 들지 않을까요? 4월 이후 아마 일본이 어떻게 움직일지 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 뭐 당장은 안 달라지겠죠. 당장은 금리 인상을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저는 이게 계속 간다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원엔 엔화에 대한 것도 우리는 고민하면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엔화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도요. 이게 우에다 총재 내정자가 통화정책을 달리 쓸 거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엔화는 어떻게 됩니까? 엔화가 강세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엔화가 강세가 되는 거. 엔화가 강세가 되면 여러분 우리 돈은 더 많이 주고 사야 되죠. 실제로 말입니다. 원엔 환율은요 930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원화를 덜 주고 엔화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점점 더 주고 사야 됩니다. 더 주고. 점점 더 주고 사야 돼요. 967.3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엔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반드시 말입니다. 이게 금리를 계속 올리잖아요. 뭐 얼마나 올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올릴지. 중요한 것은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요. 시장의 파급 효과는 굉장합니다. 그러면 엔화의 강세는 아주 심각할 거예요. 엔화의 강세가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더 많은 돈을 주고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을 생각해서 엔화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95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분할해서 사시라. 그것도 너무 많이 사지 말고 내가 일본의 여행을 몇 번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용의 목적으로 사라. 투자의 목적으로 사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95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분할해서 사시라. 이 말씀 말입니다. 시장은 여러분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이게 시장이 안 바뀐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베는 이미 갔습니다. 지금은 기시다가 왔고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갈 겁니다. 그리고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올 겁니다.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것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